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뭐냐면은 조금 전에까지는 뭘 봤습니까? 용접 기호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용접 기호 우리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용접 이음의 설계.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쭉 말들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넘겨서 보면 제3절입니다. 제3절에 용접 이음의 위에다가 쓸 거예요. 3절. 용접을 하는 거에 용접 이음의 설계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또 뭐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우리 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용접 아까 뭐가 있었어요? 맞대기 용접. 또 한번 쓰자. 우리 맞대기 용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용접이 있다 그랬어요? 겹치기 용접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1번에 맞대기 용접 이음, 두 번째 필렛이 필렛. 이게 다 뭡니까? 겹치기를 갖다 영어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자, 두 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 크게 좀 알자라는 거죠. 맞대기 용접은 판의 뭐에 대한 얘기, 판의 응력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판의 굽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굽힘에 대한 얘기가, 그죠? 1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음이 있고, 인장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인장, 판의 인장, 그 다음에 판의 굽힘. 자, 그 다음에 우리 겹치기 용접에서는 한면, 겹치기 용접이 있고, 양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기본서는 조금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더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알면 또 그러니까 알면은 좋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맞대기 용접이라는 것부터 보면은요. 자, 우리 맞대기라는 건 뭡니까? 자, 이런 판하고 이런 판을 갖다가 용접을 한다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맞대기 용접에서 자, 우리 뭡니까? 용접을 여기를 했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된다? 잡아당긴다 이런 얘기죠. 잡아당기는 거 우리 뭘로 놨습니까? W로 놨잖아요. W 놨을 때 인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의 인장. 판의 인장에 대한 얘기가 우리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판의 인장, 우리 인장 응력, 우리 뭡니까? 시그마잖아요. 그죠? 시그마는 어떻게 됩니까? A분의 P로, 여기 P로 놨습니까? P로 놔서 우리 P로 놓자고요. 있으니까 P로 놓는 게 헷갈릴까봐 P로 놨습니다. P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A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분의 P인데, 자, 우리 뭡니까? 이 판에 요걸 갖다가 T라고 놓고요. 요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L 길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면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T, L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판의 인장. 잡아당겼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시그마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장 능력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의 굽힘에 대한 얘기를 보자는 거죠. 판의 굽힘 이렇게 됐는데, 자, 판의 굽힘이라는 거는 판을 어떻게 된다. 지금 이걸 잡아당긴 거고 굽힌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좋죠. 자, 이렇게 이거를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잡아당긴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뭡니까? 굽힘입니다. 굽힘은 어떻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먼저 그림을 조금 그리면서 하자라는 거죠. 자, 이런 판하고 자, 이런 판이 있을 때 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잡아당겨. 위쪽에서 그럴까? 쪽에서 좀 쉽게 더 편하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 요 면에서 요 면이 요런 게 잡아당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잡아당긴다?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거 보기도 그리기도 아주 뻑뻑하네요. 그죠? 그리기도 아주 빡빡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힘이 받는 겁니다. 요런 힘. 자,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 아유, 그리기가, 이게 그리기가 뻑뻑하네. 그죠? 이렇게 잡아당기고, 요건, 이렇게. 똑같은 것 같으네. 자, 어떻든,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요게 요거고, 요거는, 이렇게 잡아당기다. 자,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요게 1번, 요게 2번으로 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예? 조금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그게 그거 같아. 자, 어떻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급힘응력, 시그마. 자, 굽힘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좀 여유 좀 가지려고 계속 그래 봤습니다. 자, 굽힘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Z분의 M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겁니다. Z분의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1번, 이거 보는데, 자, 우리 이 Z가 뭡니까? 단면, 단면 개수잖아요. 그죠? 단면 개수.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 요거 할 때, 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보자고요. 우리 구면이라 그럽니다. 구면이라는 건, 자,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원형으로 된 거. 그죠? 원형으로 된 거 있을 때에, 우리가 뭐를 구하는 게 우리 단면 개수 구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관성 2차 모멘트. 그죠? 이런 거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여기 있을 때 단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 구할 때 우리 6분의, 여기 끝에서 좀 할게요. 6분의 요걸 B라고 놓고 요거를 갖다가 H라고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BH 자성 이렇게 되는 거죠. BH 자성. 저도 막 지금 순간적으로 자꾸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정리했지만 또 자꾸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요게 단면 개수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뭐가 있습니까?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단면 2차 관성 모멘트. 2차 관성 모멘트.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그죠? 12분의 BH 3성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이게 반이 들어가면서 여기 한 승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원형일제는 어떻게 된다? 32분의 어떻게 된다? 파이 D 3승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 D 3승. 요게 단면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관성 2차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64잖아요. 64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옛날 걸 다시 한번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잡아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니까 이 힘이 받는다라는 거죠. 이 힘이. 자,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게 T가 여기서 얘기할 때 B입니다. 그 다음에 요 L이 H, 요게 L이 H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자, 그러니까, 자, 우리 Z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6분의 BH 3승이니까 쓰면은 6분의 B가 T라 그랬으니까 TL 자승분의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TL 자승의 6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건데, 그죠? 지금 우리 이게 시그마를 구했잖아요. 그럼 M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M은 6분의, 그죠? TL 자승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아셔도 좋고, 요렇게 아셔도 좋다라는 거죠. 자, 요게, 요렇게 잡아당겨서 요 힘이 받았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힘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T가 L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니까 T가 L이 되고, 자, 그냥 결론 그냥 얘기하면 이거분의 LT 자승입니다. 이거분의 M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조금 잘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림을 자꾸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L, T 자승의 6M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M을 구하려 그러면은 M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M은 6분의 LT 자승.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그죠? 우리 단면계수하고 뭐하고 2차 관성 모멘트라 이런 공식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맞대기 용접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겹치기 용접에 대한 거. 자, 겹치기니까 우리 겹치기 여기다가 쓸게요. 자, 요런 면하고 요런 면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한 겁니까? 겹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용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접했을 때 우리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요걸 갖다가 용접한 요거잖아요. 요게 T죠. 요게 T고. 자, 근데 우리 또 용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F라 그럽니다. 우리 뭐야, 다른 데서 용어는 이게 이제 모살치수, 겹치기가 모살이거든요. 모살치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자, 요것도, 요게 F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 한 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 면 겹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위에만 했다라는 거죠. 겹치기 용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판하고 이 판을 갖다가 뭐 하는 겁니까?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면은 그죠? 이 용접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자, 떨어져 나갈 때 어디가 떨어져 나가냐 그랬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에서 제일 얇은 쪽, 여기 요 거리가 제일 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가 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자, 여기가 나가다니는데, 자, 이때 한면 겹침 용접의 시그마는 어떻게 됩니까? A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온 뭐야? 이거 똑같은 거죠. 잡아당겼을 때 이거 A분의 P. 자,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A는 TL이죠. 여기서도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것도 그렇게 그려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돼서, 자, 요게 뭐냐면, 요게 L이고, 요게 뭐냐, 요게 지금, 요건 T라고 여기 있었죠. 그래서 TL이죠. 그래서 TL의 P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우리 이거 뭡니까? 이 T가 이게 F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T잖아요. 그러니까 이 T를 구할 때 경사가 져 있잖아. 그러니까 T는 어떻게 되냐면 F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T는 얼마다? 자, 여기다. T는 F 코사인 45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코사인 45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자, 우리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1이고 했을 때. 아까 이게 얼마라 그랬어요? 루트 2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코사인 45도는 그죠? 이거잖아요. 루트 2분의 1. 자,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그냥 막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요걸 갖다가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 기계 일반에서도 다 한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자, T가 얼마라고 했어요? F 코사인 45도, 그 다음에 L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분의 P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면 겹치기에서라는 거죠. 자, 근데 공식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코사인 45도는 이거라 그랬으니까 자, 이걸 또 우리가 뭐예요?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F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의 L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게 루트 2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F L분의 루트 2P. 그래서 이런 공식이 또 우리가 유도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하나, 물론, 기본이 쫙 되신 분들은 금세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은 천천히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 볼 때 되면 다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또 어떻게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까?
밑에하고 위에하고, 그죠? 뭡니까? 루트 2를 곱해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위나 아래나 곱해줘도. 그러니까 곱해주면 이거는 2가 되는 거죠. 2p.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루트 2fl. 자, 이렇게도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공식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루트 2는 아까 되겠지만 1414라 그랬잖아. 1.414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 수치를 넣으면은 2 나누기 1.414 하면 어떻게 됩니까? 0.707이잖아요. 707 FL. 그래서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명 겹치기를 할 때는 자,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한 명 겹치기 용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양면 겹치기라는 거죠. 자, 양면 겹치기는 자, 이쪽에 그림에서 보면 어디를 또 하는 겁니까? 자, 여기를 하는 거죠. 이쪽이 한 면 한 거고 양면이니까 이쪽입니다. 그죠? 이쪽도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용접을 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구하느냐 이랬을 때 똑같습니다. 시그마 A분의 P에서 어떻게 됩니까? A는 TL분의 P입니다. 근데 또 뭡니까? 양면. 양면이잖아요. 양면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이 두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2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또 다른 거죠. 뭐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T가 뭐라 그랬습니까? T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F 코사인 45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F 코사인 45도에다가 L, 그 다음에 P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F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P 이렇게 되는 거죠. 2, 그 다음에 FL 이렇게 또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양면 겹치기를 할 때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딱 나오면 누구나 푼다라는 거죠. 찍는다 이런 얘기죠. 공식에 맞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게 했는데 이렇게 아니고 변형을 시키는 거죠. 요거 같이. 그러면은 요것도 어떻게 된다? 여기 루트 2를 상하로 곱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2p.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2 FL. 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 지워주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0.707P분의 FL.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지금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전개가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봐주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냥, 그죠? 오늘도, 그죠? 공식이 저도 실은 이렇게 여기서 강의는 하고 있지만 조금 빡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하면서 이런 거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겹치기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보면은요, 용접 설계에서는, 자, 용접을 설계할 때는, 자, 일단, 맞대기 용접이 있고, 뭐가 있다? 겹치기 용접을 한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판에, 맞대기에서 인장에 대한 거, 굽힘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인장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TL분의 P. 그죠? 이렇게 해서 풀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굽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면은 자, 뭐냐 하면은 자, 용접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굽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굽힘을 하는 두 가지로 또 나눠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뭐가 BH 자승 이게 변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판의 굽힘은 시그마 Z분의 M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6분의 어떻게 된다? TL 자승. 또 하나는 뭐야? 6분의 LT 자승. 이렇게 변하는 거. 요거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식을 또 풀려면은, 그죠? 뭡니까? 단면 개수하고 2차 관성 모멘트. 이런 거, 그죠? 우리 공식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도 공식이 거기서 거기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거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주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돼 있어서 자, 이건 지우지 않고 제가 놔둘게요. 그죠? 이거 구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 공식 구하는 거.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팜의 굽힘, 그죠? 굽힘 모멘트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겹침에서는 한 면에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양면에 하는 경우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한 면만 알고 있으면 양면은 또 우리 그냥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 한 면 했을 때는 시그마 요렇게 됐을 때 T 이렇게 되는데 요때 요거 이제 우리가 여기서 T라는 거 요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T가 이쪽에 요거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는 F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F 모살치수입니다. 그래서 요 T를 구하려 그러면 T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잖아요. T는 F 코사인 45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누면서 전개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양면은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그죠? 2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조금 여러 번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요, 기본서는 약간 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신 대로 하시는 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맞대기 용접, 인장 응력하고 굽힘 모멘트. 요건 뭐 똑같이 거의 제가 한 거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필렛 용접을 우리가 겹치기 용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쭉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그저 책에 있는 건 참고로 보시고, 요렇게 정도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여기 해설도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너무 또 깊은 것들 나온 것들은 좀 우리가 생략을 하고 그런 또 깊은 것들이 문제에 나왔을 때 한번 접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용접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넘겨서 이제 우리 6장입니다. 6장에 뭐에 대한 얘기, 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놔두고 여기는 이제 위에 좀 지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이구, 소리가 막 나니까 조금 그래요. 자, 어떻든,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6장에 뭐에 대한 얘기냐면 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축, 그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넘겨서 보면은 자, 우리 1절에 축의 분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축의 분류도 요거 우리 이론적인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축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랬을 때 축에는 뭐가 지금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축에 맨 처음에, 차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스핀들이 있습니다. 스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동축.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축을 또 뭐 동력축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거 이외에 또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펠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동축에. 근데 그냥 분류할 때는 이렇게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축은 우리 차인데, 차축을 또 우리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 어디에 자동차에 있는 자동차 축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차 축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 하면 차축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 우리 차축하고 차축에는 이런 거, 뭘 받느냐 그랬을 때 굽힘 모멘트를 받습니다. 모멘트 우리 M이라 그러잖아요. M 받는데, 자, 요거 한번 보면은, 자, 우리 차축에 보면은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앞바퀴가 2개 있고, 뒤에 바퀴가 2개 있습니다. 자, 이거에 우리 그저 이렇게 축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동력이 뭐 앞으로 전달이 되는 거는 앞에서 해서 앞바퀴를 돌리는 거를 갖다 전륜구동이라 그러고, 뒷바퀴로 하는 건 후륜구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자동차 축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전륜구동이라면 이게 이제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회전하는데 그 회전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요 부분, 요거 안쪽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축에서는 회전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차축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차에서는, 기차 같은 경우는 어디로 다니는 겁니까? 자, 요런 레일 위로, 그죠? 우리 바퀴가 지나다니는 거죠. 자, 요렇게 된 바퀴가, 자,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죠. 자, 이렇게 바퀴가 되는데, 그리기 싫으면 잘 안 그려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 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회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회전할 수 있는 거.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축 자체가 회전하는 거라 이 바퀴나 회전 속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굽힌 모멘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거, 우리 기차 같은 거, 이렇게 회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이죠, 이쪽은 뭡니까? 우회전한다. 좌회전, 우회전한다 그러면 핸들을 꺾으면 되는 게 아니고 꺾었을 때 어떻게 된다? 좌회전을 하면 이쪽에 있는 여기가 빨리 도는 겁니다. 그죠? 이쪽 내측에 있는 거는 천천히 돌고 이게 빨리 돌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차는 좌우가 어떻다라는 거야? 회전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차도 회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기차는 레일로 조절을 합니다. 레일의 높이로 해서 그 회전 구간이면 그쪽을 갖다가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을 높여주는 거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을 갖다가 높여주는 겁니다. 높여줘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든, 자, 자동차는 회전하지 않는 이 껍데기죠. 그러니까 껍데기. 기차는 그냥 이 축, 이게 뭘 받는다? 굽힌 모멘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 또 아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핀들은 우리 어디에 이런 게 있느냐 이랬을 때, 스핀들은 우리 선반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공작기계에서 선반 같은데, 선반의 그 주축이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심압대죠, 심압대. 자, 이런 데에서 받는 게, 이건 뭐냐 하면은 스핀들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받을 때, 뭘 받는다? 이거는 뭐냐 하면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겁니다. 요건 지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선반에 보면은, 선반이 이렇게, 자, 우리 베드라 그러죠? 자, 베드가, 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우리 양옆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요걸 뭐라 그럽니까? 주축대라 그러죠. 자, 우리 또 기계공자법이나 어디 기계 일반에서도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선반에도.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라고 용어도 써주는 겁니다. 심압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주축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재료를 갖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우리 심압대의 센터. 그래서 자, 이렇게 된 센터가 여기에 딱 끼는 거죠. 띄어서 회전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왕복대에서, 여기가 왕복대가 있잖아요. 왕복대에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바이트를 깎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심압대, 이게 받는 게 스핀들이라 그래갖고 뭘 받는다?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스핀들이 받고요. 그 다음에 전동축, 동력축,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받는 이런 회전하는데, 이런 데들은 다 우리 이 전동을 받는데, 자, 여기는 뭐냐 하면은 굽힌 모멘트 하고요. 뭘 받는다?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비틀림 모멘트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동시에 받아서 동력을 전달하는 게, 그게 전동축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전동축에서 받는 것들은, 자, 일단은 우리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터로 하는 거죠. 모터에 의해서, 자, 요게 뭡니까? 커플링이라 그러죠. 커플링 완전히 딱 고정을 하는 거죠. 커플링에 의해서, 자, 이게 축이잖아요. 축에 이제 베어링은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풀리, 그죠? 풀리로 해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거죠. V벨트 같은 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자,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축이 있는데, 이쪽에 여기 있는 게 이게 뭡니까? 클러치입니다. 그죠? 클러치는 뭐야? 연결시켰다, 분리시켰다, 연결했다 이러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 축이 달려 있는 거죠. 베어링에 달려 있을 때. 자, 이렇게 달려서 여기 있는 게 또 이렇게 이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돌려줄 때 이때 받는 힘들이 굽힘 모멘트, 비틀림 다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또 우리 용어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모터에서 이게 동력을 전달할 때, 자,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주축이라 그럽니다. 주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로 해서 또 전달해주는 클러치에 의해서 연결, 요게 클러치입니다. 조금 이따 또 우리 클러치는 오늘 안 하고, 우리가 커플링은 또 우리가 또 오늘 또 배우잖아요. 커플링. 이렇게 있는데, 주축이고, 자, 이 축을 갖다가 여기서 전달해주는 요거, 여기서 또 주축에서 전달해주는 걸 선축이라 그럽니다. 선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축에서 동력을 또 전달해 주는 걸 요걸 중간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력을 전달하는데, 요 말을 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죠. 중간축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중간축이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축에서 동력을 받아서 뭐에 의해서 클러치에 의해서 동력을 받아서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동력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중간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축이 중간에 있기는 중간에 있지만 중간에 그냥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다? 중간축은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게 뭐다? 중간축이다. 이런 얘기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펠러, 이렇게 봤을 때, 프로펠러는 뭐냐 하면은, 굽힘 모멘트도 봤고요. 구별을 굳이 한다라 그러면은, 비틀림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압축이나 인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압축 또는 인장, 이런 것까지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걸 또 우리가 뭐라 그런다? 프로펠러다. 이렇게도 구별한다라는 거죠. 어이구, 구별하는 것도 꽤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축에 대한 거. 자, 우리 책에서 보면 다시 기본서 1번에 보면 차축해서 정지 회전 차축하는 게 이겁니다. 기차축하고 이거에 대한 건데 뭘 받는다? 굽힘을 받는다라는 게 써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력축, 또 동력축 이거에 나와 있네요. 또는 전동축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양가로하고 조그만 가로 보면 그 밑에 있죠. 주축, 선축, 중간축, 주축, 선축, 중간축 이런 게 말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의 중간축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어떻게 된다? 선축에서 동력을 받아서, 그죠? 선축에서 동력을 받아서 각 기계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해서 뭐라 그랬어요? 동력을 전달하는 거다.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게 중간축이다. 이런 말 우리가 좀 아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업축 이렇게 돼 있어서 뭐야? 스핀들축. 지금 얘기한 스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스핀들 나와 있습니다. 자, 스핀들은 뭐만 받는 거다? 비틀림만 받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추진축 나와 있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추진축 이렇게 써 있는데 프로펠러, 니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토크를 전달하는 축을 말하면 기억도 읽어보자. 굽힘, 비틀림 작용 이외에 뭐다? 장력, 압축작용, 그죠? 이런 것들까지도 받는 거라는 거죠. 그걸 갖다 추진축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냥 프로펠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토크를 전달하는 축을 말하며 프로펠러 축, 나사축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은 형상에 의한 분류 이런 거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축 설계 시 고려사항 이런 것도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제2절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축의 강도 설계. 그죠? 또 이제 설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시간이 됐으니까 요번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축에 대한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